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연준의 그 정책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버블 붕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뭐 금리 인하하느니 마느니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종결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그동안 2008년까지의 연준의 피벗 정책 변화에 의해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성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향방이 갈릴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조금 이번에도 내려가지 않을까 뭐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요 자료는 S&P 500과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대한, 금리에 대한 그래프와 그 다음에 거기에 피벗이 일어났던, 연준의 정책 변화가 일어났던 그 시기의 낙폭을 얘기한 겁니다. 네, 첫 번째 1969년에 연준의 피벗이 있었습니다. 정책 변화죠. 36%가 빠졌고요. 그때가 고금리였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의 피벗이 있었죠. 1973년에. 그래서 48%가 빠졌고요. 이때가 언제냐? 니프티 50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니프티 50 때 몇 개의 종목, 50개의 종목만 사면 올라간다는 주식시장이 버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1년 펄 볼커 시절에 27%가 빠졌습니다. 이때도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썼었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의 요 주식 하락률이고요. 이때가 이제 고금리 시대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금리 시대가 펼쳐집니다. 1990년대 빼고요. 그래서 자, 피벗 정책 변화죠. 이때는 정책 변화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그래서 50%가 빠졌습니다. 닷컴 버블. 그래서 여기서도 소위 말하는 뭐 7공주가 아니고 여기 50공주죠. 여기도 엄청난 시스코라든가 이런 거에서 50%가 빠졌고, 2007년 서프라임, 이때는 부동산 버블 58%가 빠졌죠. 이때도 연준이 피벗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 자, 그 다음에 2019년에 연준이 정책 변화가 있었죠. 35%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 그럼 만약에 올해 2024년에 연준이 피벗이 있다라면, 피벗,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0%만 빠진다고 보고, 물론 이제 중간에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게 저도 조금 걸리긴 하지만, 최소한 40%는 빠지지 않을까. 40에서 한 50. 그래서 어떤 장치,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고금리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가는 겁니다. 이거 잘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이때도 유동성이 공급한 이후에도 연준이 피봇해서 35%가 빠졌죠. 이번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빠질지는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준의 정책 변화가 뭐를 부른다? 주식시장의 폭락을 부른다. 팩트입니다. 팩트. 10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연준의 이제 금리인데, 그러면 그때 좀 전에 보셨던 그림에서, 자, 69년, 그 다음에 73년, 그 다음에 80년. 뭐죠? 다 침체가 빠졌습니다. 침체, 고금리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시대 때, 여기는 침체지만 연준의 피봇이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2000년 이때 또 침체,
여기도 침체. 예, 근데 이때부터 해서 이제 뭐가 이제 공급이 되죠?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금리가 제로 금리의 유동성. 네.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죠? 네, 팬데믹 침체였습니다. 침체도 아니죠, 뭐 거의 35%. 그래서 금리가 2.5% 유지하다가 금리를 내리는. 근데 지금은 어마무시한 유동성과 그 다음에 엄청난 고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금리 시대가 40년 있었으면요, 네, 저금리 시대가 40년이고요. 앞으로 무슨 시대? 네, 고금리 시대가 앞으로 40년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서 피벗을 하면 어떻게 됐죠? 다 빠그러졌습니다. 특히 이때 니프티 50, 그 다음에 여기 저금리 시대의 닷컴 버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프라임 사태. 요 두 개는 저금리 시대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근데 금리 자체는 고금리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발생을 될까? 예,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긴 한데 아무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이제 그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시장에서는 2월 1일 예, 여기 금리를 동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5.5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3월 달도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예, 확률이 높아졌죠. 이게 금리 인하로 했다가 지금 바뀐 겁니다. 컨센서스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최초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5월 달부터 부러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정책 변화가 생긴다고 얘기하면 반드시 뭐다? 네, 30에서 50%는 빠지더라. 확실하게. 그럼 이번에도 5월 달부터 빠지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장이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6월 달 금리 인하. 자, 그 다음에 8월 인하. 예, 그 다음에 9월 인하, 그 다음에 11월 인하,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한 4% 정도까지. 그래봐야 1.5%입니다. 이거 고금리 아니에요? 그 전에 제로금리보다는 훨씬 고금리죠. 이거 진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예,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 그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될 것이다. 연준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 그러면 연준의 정책이 나오는 요 시기, 이 시기 피봇하는 시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아사리판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무슨 신호가 뜬다? 2024년에 네, 주식시장 폭락 시나리오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피벗이 언제다? 5월 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 결론이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에 따른 이 10년과 3개월의 역전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 왼쪽에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엄청난. 네. 그게 이제 80년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요 전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역전이 되게 길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과 3개월에 역전이 잠깐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닷컴 버블 때도 그렇죠. 몇 개월 안 됩니다. 여기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동성이 하나가 예외라고 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그 껄떡대고 계속 가고 있죠. 버블도 이런 버블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RRP, 영래포. 예, 지금 현재 6,39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이게 2조 달러에서 이게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뭐죠? 상승, 버블을 계속 키운 겁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낮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게 조만간
네, 이제 조만간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2월 말이나 정도 대가 되면 이게 다 소진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재무부, 그 옐망고, 그 노망난 그 할망고가 있는 재무부에서 TJ 계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 쟁여놓고 있는데 그 뻔하죠. 왜 뻔하죠?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TJ. 그러면 대선 때 이걸 풀 거냐? TJ 계좌를 지금 풀 거냐? 이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끄긋하면 내려오면 풀 거냐 안 풀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 푸는 것보다는 대선 직전에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반짝 또 대선이 11월 달이니까 한 8월이나 9월쯤 풀면 반짝 또 상승이 있겠죠. 한 5월쯤에 피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월쯤에 요거 TGA 계좌 풀고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폭락.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은 지금 하락하고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한 9월이나 10월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버블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시기가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제로 데이트 옵션 요 DT 옵션에 들어가는 돈들이 이제 앵꼬가 나고요. 앵꼬가 나면 어떻게 된다? 그동안에 거품을 만들었던 주식시장은 아마 5월 전부터 어떤 껄떡거림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고 하면 시장에 풀린 돈이죠. 그 돈이 지금 은행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말고 재무부 쪽에 TGA, 그러니까 재무부 그 통장에 잔고가 지금 좀 쌓여 있어요. 1조 2천억 정도. 그걸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풀리는 시점은 한 9월이나 뭐 8월 이쯤에, 그러면 이제 연준 피봇 상황을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앞으로 흐름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요거죠. 은행 정기 자금 조달 프로그램, PT, FP. 그러면 요게 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1월 3일 1,300억, 1월 10일 1,400억, 1월 17일 1,500억.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증가해요? 은행에서 지금 은행의 그 국채를 담보로 연준이 지금 돈을 꿔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3월에 종료하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은행 이슈라든가 모든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시기가 대략 한 3월쯤 될 거예요. 3월쯤. 이건 이제 종료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슬슬 주식시장은 이제 선반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2월달 좀 많이 좀 빠지고 3월달에 피크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P 500의 현재 상황이죠. 자, 지금 보면은 4,868 찍고 있는데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4,903입니다. 4,900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그 제로 데이트에 의한 엄청난 버블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RRP에 의한 유동성 공급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특히 S&P 500과 나스닥 다우 나스닥 그러니까 대형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 장세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자 보실래요? 요때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 이 그림에서 69년, 73년, 81년, 그 다음에 2000년, 2007년, 2019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3년, 여기, 그래서 69년 얼마냐? 37% 빠진 겁니다. 요때 피봇을 해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3년 피봇 얼마? 50%. 여기.
특히 요때 70년대 뭐냐면 저거죠. 니프티 50. 뭐 맥도날드 햄버거, IBM 뭐 이렇게 코카콜라 그런 애들의 피봇 해서 그냥 폭락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요때가 1980 펄볼코 때 의장 때 26%, 27% 요 빠진 거. 네. 요게 이제 그 시기 때 주식시장이 변하죠. 이때는 큰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엄청난 대세 상승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5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이때가 이제 57% 빠졌죠. 근데 여기 이후로 뭐냐? 금리를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어요. 요때가 이제 한 35% 빠진 거죠. 네, 요때도 피봇하고 폭락. 피봇 폭락. 물론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가 됐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피봇을 하고 금리를 내리긴 하는데 많이 못 내렸잖아요, 아까. 네, 이게 중요한 팩트죠. 많이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락이 더 급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예.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급하게 내리긴 내리는데 아까 보셨죠. 급하게는 내려요. 0.5에서 4%까지 쭉쭉쭉 내리긴 하는데 쭉쭉쭉 내리긴 하는데 어때요? 0.25% 해갖고 밑으로 제로 금리까지는 못 가죠.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엄청난 폭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현재에서 한 뭐 40%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2,800대 여기 한 50% 빠지면은 2,300, 400. 그러니까 그전 팬데믹 저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져 있어요. 다이버전스입니다. 조만간 신호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신호를 찾으신다면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피벗 하느냐 안 하느냐. 연준의 정책 변화가 생기느냐 안 하느냐. 다 정책 변화가 왜 생겼죠?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또. 그런데 정책 변화에 의한 피벗의 폭락은 거의 100%더라. 네, 최소 27%에서 최대 58%까지. 근데 이번에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과 여러 가지 시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빠질 것인가. S&P 500 기준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폭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아니 지금 오르는데 무슨 개폭락이야. 자꾸 와서 얘기를 하죠. 그죠? 무슨 너 다 틀렸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만간 착살난다는 얘기죠. 이게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주봉에서도 보면 자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똑같은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고점이 살짝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은 다이버전스. 예. 3 다이버전스가 겹쳤기 때문에 이번 폭락은 각오하자. 예. 거기다가 피벗 신호에 의한 100% 확률의 뭐가 있다? 폭락 신호가 뜨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대략 예상은 2,800에서 30, 40%, 30%라 그러면은 이 정도죠. 한 3,300? 예. 그죠? 전저점을 깨는, 그 다음에 40%, 50%까지. 그래서 일단 큰 조정은, 큰 하락은 한 번은 꼭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피벗을 언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버블은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대산이 되겠고요. 네, 참고를 아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